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에 기출되었던 해석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지금 우리는 전공 B의 4번 문제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일단 차분히 먼저 읽어봐야 되는데요. 함수 f가 실수에서 실수로 정의된 함수 f는 미분 가능하고 f가 미분 가능하고 또 그 도함수 f'이 R에서 연속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또 이제 자연수에 대해서 GN을 이렇게 하자라고 뒀는데 GN은 F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n승 빼기 fx의 2n승을 곱한 요 식을 우리가 GNX라고 정의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함수열 GN이 이제 닫힌 구간 0, 1에서 F'으로 평등 수렴함을 보여라. 또 GNX의 적분의 극한이 F1 빼기 F0가 됨을 한번 보여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서 이제 사실 주된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열 GN이 닫힌 구간 0일에서 F'으로 평등 수렴함을 보이는 것이 주된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번은 전별 수렴을 보일 것이고 2번은 평등 수렴을 보일 것이고 이제 3번에서 이제 이 식이 성립함을 마지막으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열 GN이 우리가 F'으로 전별 수렴함을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은 일단 GNX의 극한함수가 F'이 됨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사실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열 GN이 F'으로 전별 수렴함을 보이기 위해서 GNX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GNX는 자, 주어진 대로 F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n승 요 함수값에서 fx를 뺀 것에 2의 n승을 곱했죠. 자, 우리가 여기서 f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n승 빼기 fx에 2의 n승을 곱한 것인데 이 2의 n승을 분모로 가져온 것이죠. 분모로 가져왔을 때 이 동일한 2의 마이너스 n승이 나온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GNX 대신에 이 식을 일단 썼습니다. 자, 그러고 봤더니 우리가 2의 마이너스 n승을 이렇게 h라고 두게 되면 자,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그죠?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h가 0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n승을 h로 바꿔서 우리는 이 극한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h가 0으로 갈 적에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즉 이것은 무엇이다? f'x다 라는 겁니다. 자, 요게 가능한 것은 우리가 각 폐구간 0, 1에 있는 각 x에 대해서 f는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요 극한이 f'x로 우리가 쓸 수 있죠. 이제 따라서 이 함수열 GN이라고 하는 것은 폐구간 0, 1에서 극한함수 F'으로 전별 수렴한다 라고 결론을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보일 것이냐. GN이 F'으로 평등 수렴함을 한번 보이자 라고 했습니다. 자, 평등 수렴함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 이 GN의 코시 판정법을 이용할 것입니다. GNX에서 GMX를 뺀 것이 이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이용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F'이 폐구간 0, 1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평등 연속이다. 자, 이 말은 F'이 지금 실수 아래서 연속이기 때문에 폐구간으로 우리가 정해도 연속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폐구간 0, 1이 컴팩트 집합이기 때문에 컴팩트 집합에서 연속이면 그 함수는 평등 연속이 됩니다. 자, 그 내용은 자, CRM 99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등 연속의 정의에 의해서 임의의 입실론에 대하여 적당한 델타가 존재해서 자, x 빼기 y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고 또 이 폐구간 0, 1에 있는 모든 x, y가 만족이 된다면 f'x와 f'y의 차의 절대값, 그죠? 그게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것이죠.
자, 요 함수 여기서는 f'이 평등 연속이기 때문에 그 평등 연속의 정의 데피니션 31에 의해서 쓴 것입니다.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가 존재해서 자, 정의역에 있는 모든 xy에 대해서 그 차가 델타보다 작으면 함수값의 차도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x 빼기 y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을 때 f'x와 f'y의 차, 즉 요 뺀 거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다. 이런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식을 우리가 기억이라고 두죠. 자, 두 번째 또 뭐냐? F는 자, 폐구간 x에서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n승 요 폐구간에서 연속이고 또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죠. 자, 요 얘기는 사실 가정에서 다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하게 폐구간을 잡고 그 양끝점을 뺀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평균값 정리는 CRM 114에 나와 있죠.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자, 이 폐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미분 계수값, 그죠? 이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미분 계수가 되도록 하는 요 xn이 이 개구간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이 바로 평균값 정리죠. 자, x에서 x 플러스 2의 n승 요 폐구간의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미분 계수값이 존재한다. 평균 변화율인데 요 좌변을 잘 보면 요 x를 없애고 잘 보면요. 요게 뭡니까? 바로 앞서 정의되었던 GN이 되는 것이죠. 즉 결국 우리는 무엇이냐면 GNX와 F'XN 자, GNX와 같아지는 F'XN이 이렇게 개구간 내에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럼 요게 이제 두 번째 식이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개구간에서 xn을 잡았죠. x1, x2, x3 이렇게 잡아갈 텐데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결국 xn이라고 하는 것은 x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이죠. 요 사실에 기인해서 우리는 xn의 극한이 x라는 사실을 알고 요 극한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극한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데피니션 11에 보시면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해서 K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n 빼기 x는 입실론보다 작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요 임의의 입실론이 다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는 입실론 대신에 2분의 델타를 한번 넣어서 써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해서 K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xn 빼기 x의 절대값은 2분의 델타보다 작다. 이렇게 쓰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K 이상의 모든 n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기 때문에 K 이상의 m에 대해서도 xm 빼기 x가 그거의 절대값이 2분의 델타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밑에 식을 한번 더 볼게요. 자, 따라서 자, xm 빼기 xm의 절대값은 이렇게 같은 값인 x를 빼고 더해도 식 변화는 없고 이 각각의 항을 절대치를 따로 묶어주면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이렇게 뒷항이 요 앞항보다 더 크거나 같다가 전개가 되죠. 자, 우리는 k 이상의 n에 대해서 얘가 2분의 델타보다 작고 k 이상의 자연수 m에 대해서도 2분의 델타보다 작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델타보다 작다라는 식이 성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xn 빼기 xm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다를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f'xn 빼기 f'xm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요 식은 바로 자, 기역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기역을 한번 더 볼게요. 자, 기역식을 보면은 0, 1에 놓여있는 모든 xy에 대해서
XY 차가 델타보다 작으면 F'X와 F'Y의 차도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XN과 XM이 0, 1, 폐구간 0, 1에 놓여있는 값들인데 이 차가 델타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는 기역식에 X, Y에 각각 XN, XM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죠. XN, XM 집어넣어서 F'XM 마이너스 F'XM의 그 차가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임의의 입실론에 대하여 자연수 K가 존재해서 K 이상의 모든 NM인 그죠? 모든 자연수 NM과 또 모든 폐구간 0, 1에 있는 X에 대해서 자, 우리가 원하는 코시 판정법을 이용하는 것이죠. GNX와 GMX, GNX 빼기 GMX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GNX와 같아지는 F'XN이 존재한다 라고 했고 GMX와 같아지는 F'XM이 존재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GN 대신에 얘를 쓰고 GM 대신에 F'XM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절대치는 자 입실론보다 작은데 방금 우리가 보였던 니은식에 의해서 입실론보다 작다 성립이 될 수 있죠. 자,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보인 이 판정법은 코시 판정법입니다. 그죠? CRM 60위에 있는 코시 판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 GN, 함수열 GN이 평등 수렴함을 보이는 그 필요 충분 조건이 코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는 코시 판정법에 의해서 함수열 GN이 바로 폐구간 0, 1에서 F'으로 평등 수렴함을 보였다라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GN이 F'으로 평등 수렴함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3번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F'이 일단 연속이라고 했죠.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적분학 기본 정리 CRM 142에 의해서 자, F'X를 0에서 1까지 적분한 것은 F'을 적분한 함수 F, 그죠? F에다가 1을 대입한 값에서 0을 대입한 값을 이렇게 빼주면 된다. 요 미적분의 기본 정리 여기에서 CRM 142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함수열 GN이 F'으로 평등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다음을 쓸 수 있는 것인데 자, GNX의 0에서 1까지의 적분을 극한을 보낸 것이죠. 이 극한을 보낸 것이 GN이 F'으로 평등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는 0에서 1까지의 요 극한함수의 적분으로 써도 된다 라는 것이 CRM 169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GN이 평등 수렴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GN이 F'으로 평등 수렴하기 때문에 이 적분의 극한, 함수열의 적분의 극한이 우리는 이 함수열의 극한함수로 바꿔서 동일한 적분 구간에 대해서 적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CRM 169에 보면 이 GN이 리만 적분 가능이어야 되죠. 그런데 이 GN이 지금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자 GNX를 어떻게 정했냐면 2n승 곱하기 F에 2의 마이너스 n승 빼기 fx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f는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고 그렇다면 이게 연속 함수가 되겠죠. 따라서 이 연속 함수의 차이므로 얘도 바로 GNX도 연속 함수열이 됩니다. 자, 연속 함수열은 우리가 리만 적분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요 CRM 169를 사용할 수가 있고 이 GN의 함수열의 극한 함수로 적분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이다? 미적분학 기본 정리에 의해서 F1 빼기 F0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까지가 바로 이 문제의 전체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그 단계가 많죠. 전별 수렴을 보이고 평등 수렴을 보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극한 함수, 함수열의 적분의 극한을 극한 함수의 적분을 바꾸어 쓸 수 있다는 것까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전공비의 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7번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증명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정리를 이용하여야지만 이 문제들을 풀 수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 일단 상수함수가 아닌 함수 f라고 주었습니다. 자, 이런 것은 굉장히 특별한 조건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상수함수가 아닌 함수는 f는 R에서 R로 미분이 한번 가능하고 또 모든 실수 x와 또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이 성립합니다. 자, n차 도함수의 절대값이 n제곱 곱하기 절대값 x 플러스 2를 곱한 값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항상 이제 모든 실수 x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랬을 적에 자, 집합 요 집합이 유한 집합임을 보이라고 했는데 이 집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x들 중에서 그 함수값이 0이 되어지는 x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쵸? fx가 0이 되는 x인데 그 x들이 이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그런 x를 모아놓은 집합이 유한 집합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다음 정리들은 필요하면 증명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요 가와 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집합이 유한 집합임을 보이라고 했는데 일단 이 박스 안에서 가와 나의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가를 보면은 이 정리는 우리 교재에 CRM 120에 나와 있는 정리와 사실 동일합니다. 그죠? 자, 개구간 A, B에 C가 포함되어 있고 또 함수 fx가 개구간 A, B에서 n 플러스 1번 미분이 가능할 때 tnx를 요렇게 그죠? 자, 요렇게 테일러 급수의 형태로 이제 주어졌는데 요거는 테일러 급수의 n차까지를 이제 합한 거기 때문에 n개 n차 테일러 다항식이 되겠죠. 이렇게 tnx를 주고 또 rnx는 fx에서 tnx를 뺀 것이다 라고 두면 요 rnx는 자, 라그랑지 인형항으로 존재할 수 있고 rnx는 이렇게 되어지는 tx가 c와 x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이 CRM 120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인데 여기서도 이제 그것을 이용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우리가 f의 테일러 다항식, 테일러 급수를 이렇게 무한 급수를 써보면 자, tnx 플러스 이게 rnx가 되어지죠. 요 tnx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n차까지 급수의 합이고 그 이후에 모든 항을 다 합친 것이 바로 rnx가 되는 것입니다. 요 rnx를 우리가 f에 n 플러스 1번 미분한 것에 tx를 대입한 요 f의 n 플러스 1개 도함수의 tx를 대입한 값을 n 플러스 1팩으로 나누고 또 x 빼기 c에 n 플러스 1승 이렇게 쓰는 것이 바로 라그랑지 인형항이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f에 관한 테일러 급수가 항상 f에 수렴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은 f의 테일러 급수가 f에 수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인여항에 해당하는 요 rnx의 극한이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CRM 121에서 테일러 급수의 수렴 조건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CRM 121에 보면은 우리가 이 함수 f의 테일러 급수가 이 함수에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 인여항이 0으로 가야 된다. 인여항의 극한이 0이 되면 보면 된다. 라는 것이 바로 CRM 121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가를 이렇게 줬을까를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나를 한번 보면은 자, 나는 함수 gx가 자, 이 함수 gx에 대한 테일러 급수죠. 이 테일러 급수를 gx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급수가 이 함수에 수렴한다. 즉, 그 나머지 항에 대한 극한이 0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것이죠. 자, 이 gx를 테일러 급수로 쓸 수 있을 때 또 이것은 무엇이냐? 이 급수의 수렴 반경이 되겠죠. 수렴 구간이 되겠죠. 이 범위에서 이 gx에 대한 급수가 이 gx로 수렴할 때 gx를 이렇게 급수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자, 극한이, xn의 극한이 c가 되면서 또 c는 아니어야 되죠. c가 아닌 xn, 수열 xn이 c에 수렴하고 있는데 그 xn의 함수값이 0이 되면 우리는 이 수렴 구간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 g에 대한 함수값, 즉 모든 x에 대해서 gx가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수렴 구간에 대해서 c에 수렴하는 xn들이 존재하는데, xn이 존재하는데 그 xn에 대한 함수값이 0이기만 하여도, 그죠? 요 세 가지를 만족하면은 우리는 모든 x에 대해서,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gx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는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이 함수 f의 테일러 급수가 이 함수에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일단 보여야지만 우리가 나를 사용할 때 이 gx 이 조건이 만족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에서는 급수가 gx 즉 fx가 f의 테일러 급수가 fx가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CRM 121에서 보았던 잉여항에 대한 극한이 0임을 보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에 의해서 이제 들어가 보죠. 자, 가에 대한 이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fx를 n차 테일러 다항식 플러스 rnx라고 둘 수 있고, 이렇게 되었을 적에 자, rnx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tx가 c와 x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은 가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요 rnx 잉여항의 극한을 0임을 보여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자, 양변의 절대값을 이렇게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rnx 절대치를 썼죠. 그리고 우변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을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f의 n 플러스 1개 도함수에 tx를 대입한 값인데, 이것은 어떤 것보다 작거나 같다. 즉,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조건이 주어져 있죠. 자, n개 도함수는 n제곱 곱하기 절대값 x 플러스 2보다 2를 곱한 값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f의 n 플러스 1개 도함수의 tx를 넣은 값은 바로 요 값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었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x 대신에 우리는 tx를 집어넣어서 얘보다는 얘가 크거나 같다. 즉 n 플러스 1 제곱 곱하기 tx 절대값 플러스 2를 곱한 요 값보다는 얘가 더 작거나 같다. 요 부등식이 성립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우변에 있는 요 우변에 있는 요 값을 자, 수열 an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절대치 rnx가 an보다 작거나 같은데 우리는 이 수열 an의 극한이 뭐임을 보이겠다? 0임을 보임으로써 이 rnx의 극한도 0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an의 극한이 0임을 직접적으로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an에 대한 무엇을 구하냐면은 급수가 수렴함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에 대한 수렴 판정법은 있기 때문에 이 an에 대한 급수가 수렴함을 보이면 바로 이 an은 결국 0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비판정법에 의해서 이 급수가 수렴함을 보일 것인데, 우리의 CRM 180에 나와 있는 급수의 수렴 판정법 중에서 비판정법, 그죠? 비판정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an분의 an 플러스 1에 대한 극한값을 써보면 됩니다. 자, an이 이제 요것을 우리가 an으로 뒀기 때문에 an은 이걸 그대로 이렇게 얘를 그대로 분모로 가져올 수 있죠. n 플러스 1팩분의 n 플러스 1 제곱에 절대값 tx 플러스 2 그리고 x 빼기 c의 n 플러스 1승이고,
요거는 이제 분자는 요거에서 1을 하나씩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n 플러스 2로 그리고 tx 플러스 2는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n 플러스 1팩은 n 플러스 2팩으로 여기는 이제 지수를 하나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약분이 잘 되죠. 요렇게 약분을 하게 되면 n 플러스 2가 남고 또 요렇게 하나씩 또 없애줄 수가 있고 얘도 사라지죠. 사라지고 요 지수도 없어지면서 여기가 하나가 남습니다. 자, 그리고 정리를 하면은 n 플러스 1 제곱분에 그리고 n 플러스 2 곱하기 x 빼기 c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우리가 n이 무한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부모 차수가 분자 차수보다 크기 때문에 이 x-c와는 상관없이 이 극한은 0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비판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b에 대한 극한을 우리가 r이라고 하면은 이 r이 1보다 작을 때 급수가 수렴한다 라고 판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0이 극한값이 0이 되었다는 것은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급수는 수렴하고 그죠? x의 범위는 상관이 없으므로 수렴 반경은 여기서 무한대이다. 즉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급수는 수렴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급수가 수렴함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그 일반항에 대한 극한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기역식에서 Rnx 절대치는 AN보다 지금 작거나 같은데 얘는 절대치이기 때문에 분명히 0보다는 큰 값이 되겠죠. 0보다는 큰 값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취해주면 조임 정리에 의해서 자, Rnx의 극한도 0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잉여항의 극한이 0임을 보였기 때문에 이 f의 테일러 급수는 모든 실수 x에서 f에 수렴한다. 즉 fx가 이렇게 급수 형태로 쓸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문제에서 풀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집합. 자, 요 집합이 유한 집합임을 한번 보여보자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 집합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x들인데 fx가 0이 되어지는 그런 x들이 유한계, 즉 유한 집합임을 보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처음 1번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f의 테일러 급수를 우리가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죠? 요걸 이제 일단 써놓고 자, 두 번째로 이 집합이 유한 집합임을 보여보겠습니다. 자, 이 나를 이용할 것인데 이 나의 정리를 한 번 더 보고 이제 가보죠. 자, 이 gx의 테일러 급수가 이렇게 쓸 수 있을 때 그죠?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수열 xn의 극한이 c이고 c가 아니면서 c에 수렴하는 수열이 존재하고 그 수열의 함수 값이 0이 된다고 한다면 이 수렴 구간 안에서 모든 x에 대해서 gx가 0이다 라고 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정리를 이제 사용을 할 텐데 이 집합이 일단은 무한 집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무한 집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모순임을 보임으로써 우리는 이 집합이 유한 집합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자, 이 집합이 무한 집합이라고 가정을 하면 결국 이 집합 안에 있는 이 x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갇혀 있죠. 자, 이 x는 즉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여기에 이제 x가 존재하는데 여기 존재하는 x가 무한 집합이다 라고 가정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일단 요 밑으로 위아래로 지금 유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이 안에서 유계인 부분집합 bn을 일단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bn은 어떻게 가져오냐면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b1, b2, b3, b4 이렇게 가져올 것인데 그것을 이 넘버가 다르면 n과 m이 달랐을 적에 이 수열의 값도 달라지는 다른 값으로 다 가져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쵸? n과 m이 다를 때 bn과 bm이 달라지는 그런 bn들을 다 가져온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집합, 이 유계인 부분 집합 안에 있는 이 b1, b2, b3, b4 이런 애들을 우리가 수열로 보면 유계 수열이 되는 것이죠.
자, 6개인 부분 집합 안에 있는 이 BND를 우리가 수열로 쓰면 얘는 6의 수열이 되는 것이죠. 자, 수열이 6의 수열일 때 우리는 볼차노 바이어 스트라스 정리에 의해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진다. BN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진다 라는 것을 알죠. 그것이 바로 CRM 43에 나와 있는 정리입니다. 자, 볼차노 바이어 스트라스 정리에 의해서 저 6의 수열은 뭘 가진다고요? 네, 수렴하는 부분 수열 BNK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BNK가 수렴하고 있는데 그 수렴하는 값을 일단 C라고 두고, 그죠? 또 이 BNK는 결국 집합 A에 있는 그런 X들이기 때문에 이 BNK에 대한 함수 값도 일단 0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BNK가 C가 아니면, 자, BNK가 C가 아니면 우리는 나에 의해서 모든 모든 실수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이다 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자, 한 번 더 확인을 해 볼게요. 나에서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데 xn이 C가 아니어야 되는데 C에 수렴하지만 C가 아닌 수열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 xn의 함수값이 0이면, 즉 이 세 가지가 만족하면 수렴 구간 안에서 우리 모든 x에 대해서 gx가 0이다 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BNK가 C가 아니고, 그런데 이 BNK에 대한 함수값은 0이죠. 또 이 BNK 극한은 C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의 조건을 다 만족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 의해서 모든 x에 대해서 fx는 0이다 라고 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즉 f는 상수 함수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BNK가 만약에 C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 우리가 BNK를 가져오기를 N과 M이 다를 때 BN과 BM이 다른 수열들을 가지고 왔죠. 그러면은 이 BNK가 C가 되는 이 BNK, 이 원소는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C가 여러 개 나올 수가 없고, 이 BNK 어떤 지점에서 NK일 때 이 BNK가 C가 되면 그 값은 하나밖에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열을 잡을 것이냐면, 이 C를 제외한, C를 버리고 그 다음 항부터 우리는 새로운 Y1, Y2, Y3를 잡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중간에 이제 C가 있는데 처음부터 초항부터 이제 C까지는 버리고 BNK 플러스 1 요거를 이제 Y1이라 두고, 그 다음 항을 Y2라 두고, 그 다음 항은 이제 Y3라 두겠다. 즉 YM이라는 수열을 이렇게 B의 NK 플러스 M으로 한번 둬보자. 요때 M은 이제 자연수가 되겠죠. 이렇게 두면 YM의 극한은 당연히 이제 C가 됩니다. 왜냐하면 BNK의 극한이 C이기 때문에 그거의 부분인 YM의 극한도 C가 되고, 그런데 이제 요때 YM은 우리는 C를 제외했죠. 그래서 YM은 C가 아니면서 요 YM의 함수값은 0이다. 왜냐하면 이 YM도 결국 BNK들 중에서 가져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함수값은 0이다. 즉,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을 하였기 때문에 나에 의해서 F는 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이며, 즉 요때 F는 상수 함수가 되어버린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에 둘 다 F가 상수 함수라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요것은 문제의 가정에서 주어졌던 상수 함수가 아닌 함수여야 된다라는 이 가정에 뭐가 된다고요? 모순이 되었죠. 모순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이 잘못되었고, 따라서 이 집합은 무한 집합이 아니라 이 집합은 유한 집합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전공피의 7번 문제가 이 문제에 있는 모든 조건을 사용하면서 주어진 정리들, 증명 없이 쓰라고 주어진 정리 두 가지도 다 사용하면서 하여야지만 이 증명이 또 완성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 두시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에 기출되었던 해석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전공 A의 3번 문제가 해석학 문제로 출제되었었는데 일단 문제와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열, 즉 함수 fn이 자, 무한 배구간이죠. 0보다 크거나 같은 x의 범위에서 실수할로 가는 함수로 정의되어 있고 fnx는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max a, b는 a와 b 중에 작지 않은 수를 선택해서 쓰는 것이죠. 즉 a, b 중에서 크거나 같은 값을 선택해서 쓰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max 0과 또 n분의 1 곱하기 1-n분의 1의 절대값 x-2n 이 둘 중에서 큰 것을 가져와서 쓰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정의를 했을 때 fn의 적분의 극한과 또 fn의 극한함수의 적분, 이 이상 적분의 값을 각각 더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얘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fnx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여기에서 fnx의 극한함수죠. 요것은 우리가 극한함수 fx인데 이 극한함수 fx를 또 구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fnx와 또 이 fnx의 극한함수를 각각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nx를 보면 이 두 값 중에서 max, 큰 값을, 크거나 같은 값을 선택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 함수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2 플러스 1이라는 이 함수, 절대치를 포함하고 있는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그리냐면, 자, 본래 우리는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의 요 그래프, 이 꺾은 선 그래프죠. 이렇게 되는 이 절대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 것인데 x축으로 이만큼 또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 그래프를 이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자 여기를 꼭대기 점으로 하는 이런 꺾은 선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배웠었죠. 그러면은 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것인가 라는 것인데, 자, 이 그래프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 곱하기 절대치 x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 곱하기 절대치 x 그래프를 어떻게 평행 이동하여야 얘가 나오냐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x축으로 얼만큼? 플러스 2n만큼, 또 y축으로 플러스 n분의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런 절대값을 포함한 우리가 이 함수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 그 꺾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2n, n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2n, n분의 1 요 지점을 그죠? 이 꼭지점, 꼭대기 점으로 하는 이 꺾은 선 그래프라는 것은 또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이렇게 꺾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x축에서 얘가 어디랑 만나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요 지점이 자, x축과 만나는 점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n분의 1 빼기 n제곱분의 1 곱하기 x-2n 절대값이 0이 되는 우리가 x를 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n제곱분의 1 x-2n 요것이 n분의 1이 되어지고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은 절대치 x-2n은 n이 되어지고 따라서 x 빼기 2n은 플러스 마이너스 n이 되어져서 x는 2n이 넘어가면 3n이 되거나 또 2n 넘어가서 마이너스 n과 만나서 n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x축과 만나는 요 점은 n하고 2n이 될 것. 자, 아니죠. 3n이 되는 것이죠. 3n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꺾은선 그래프인데 우리는 0과 이 값 중에서 큰
크거나 같은 것을 선택해라고 했기 때문에 0보다 큰 이 정의역에서 우리는 요런, 그죠? 자, 이런 함수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요렇게 되겠죠. 크거나 같은 값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쓰면 이 빨간 선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요거는 fnx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fnx가 그러면은 범위에 따라서 어떤 함수로 나타나지는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일단 x의 범위는 네 가지죠. 0과 n 사이고, 자, n과 2n 사이, 그 다음에 2n과 x는 3n 사이, 그 다음에 또 x는 3n보다 크거나 같은 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0과 n 사이 요 양쪽 끝에서는 0 함수니까 그냥 0을 쓰시면 되고, 자, 요쪽은 뭐냐? 요쪽은 뭐냐? 기울기를 볼 때 n 갈 때 n분의 1 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기울기가 자, n 변할 때 n분의 1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n제곱분의 1이 된다. 기울기는 n제곱분의 1이고 요 n,0을 지나는 직선의 그래프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n제곱분의 1이고 자, 점은 x 빼기 n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n제곱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n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쪽 그래프는 기울기가 부호만 바꿔주면 될 것이고, 즉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이고 자,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므로 x 빼기 3n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x에다가 플러스 자, n분의 3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겠습니다. 자, fnx는 요 네 가지 범위에 따라서 요 0이고 요 그래프 요 1차 두 개는 1차죠. 1차 그래프고 마지막은 또 0 이렇게 되어지는 fnx를 우리가 구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극한함수를 구해 볼 것인데 극한함수. 자,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0일 때와 0보다 클 때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0일 때는 무엇이냐면은 자, 요 fnx를 살펴볼 때 x가 0일 때는 0이죠, 함수가. 그래서 요 때는 fnx가 0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가 0이 되어지니까 극한함수도 0이 되겠죠. 이렇게 되어지고 자, 그 다음 x가 0보다 클 때는 자, 요런 x가 요 정의역에 있고 0보다 큰 그런 x에 대해서 우리는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그거보다 큰 자연수는 항상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르키메데스 정리죠. 자, 우리 교재에 수열음 4를 보면 이 정리가 나와 있는데 아르키메데스 정리에 의해서 양의 실수 어떤 것을 다 가져와도 x보다 큰 자연수에는 항상 존재한다. 그러므로 x가 0보다 클 때는 요 범위다 그 말입니다. 그죠? x가 n보다 작은 범위에서 우리가 요 함수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x는 n보다 작기 때문에 요때도 fnx가 뭐다? 0. 그죠? 0인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요때의 극한함수도 0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fnx를 구했고 그 다음에 fnx의 극한함수를 구했습니다. 극한함수는 0함수였죠. 0함수.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요 함수열 fnx 우리가 구했던 fnx의 이 0에서 무한대까지의 적분값의 극한을 구하는 것이고 여기 두 번째는 fnx의 극한함수의 적분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 극한함수가 바로 0함수였기 때문에 이쪽에는 이 극한함수 자체가 자 0이므로 요 적분값은 0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얘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fnx 그래프가 얘인데 얘를 0에서 무한대까지 우리가 적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적분값을 따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0에서 무한대까지 fnx dx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 삼각형의 넓이다
그러므로 2분의 1 곱하기 가로 길이는 2n이고, 자, 높이는 n분의 1이죠. 그래서 n분의 1 이렇게 곱해주면 결국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분값 자체가 상수 1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의 극한도 결국 1이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0이 되어지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 바로 1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함수열 fn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셔야 되고, 또 함수열 fn의 극한함수가 무엇인가, 그 두 가지만 구하면 마지막에 계산하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전공 A의 11번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f0와 f'0가 0으로 같은 그런 함수 f에 대해서 함수 g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0일 때는 0이 되고 0이 아닐 때는 fx 곱하기 코사인 x제곱분의 1이라는 요런 함수로 이제 지금 정의가 되어 있죠. 자, 그랬을 적에 함수 g가 x 이꼴 제로에서 미분 가능함을 보이고, 그 미분 개수값을 한번 구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g' 제로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g' 제로를 그 정의에 따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 정의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데피니션 37에서 이 미분 개수 g' 제로의 정의를 맞춰서 한번 써봅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할 적에 x 빼기 제로 분의 gx 빼기 g0인데, 여기서 g0는 0일 때 0이라고 했기 때문에 g0는 0이 되어지고, 자, gx 대신에 우리는 이제 fx 곱하기 코사인 x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x가 0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는 x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0이 되지 않는, 0이 아닐 때의 함수를 가져와서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g'0, 즉 이 값의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절대치를, 이 절대값의 극한을 구해서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얘를 한번 구해보겠다 그런 얘기인데, 자, 절대값 x분의 fx 곱하기 코사인 x제곱분의 1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각각의 절대값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코사인 함수는 x와 상관없이 항상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요 값은 우리가 x분의 fx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쓸 수가 있고, 요것은 자,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로 바꿔 써도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f0를 0으로 줬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x분의 fx를 이렇게 쓰고 요 값을 우리는 f'0로 가져가겠다. 그런 이제 방향이 잡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양변에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한번 취해보자.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적에, 자, 요 값에 대해서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한 것이죠. x분의 fx 코사인 x제곱분의 절대값의 극한을 구했고, 또 오른쪽에 있는 이 값, 그죠? 여기에도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의 극한을 취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값이 좌변이 우변보다 작거나 하기 때문에 극한도 좌변이 우변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부등호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고, 또 이 절대값의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극한이 이 절대값 안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죠. 그 얘기는, 자, CRM 36 극한 정리 5에 보면 xn의 극한이 x로 수렴할 때 절대값 xn의 극한은 xn의 극한의 절대값과 같고, 요 값은 또 결국 절대값 x와 같다라는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요것도 이 절대값의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 극한을 절대값 안으로 넣어서 이 내부의 극한을 먼저 구하고 그거의 절대값을 취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f'0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xn이 x로 수렴하는 그런 수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하고, 여기서도 요 f'0가 이렇게 이 극한이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요 리미트는 안으로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극한을 넣어서 우리가 그죠? x 빼기 제로분의 fx 빼기 f0의 극한을 구해 보면 되는데, 이 극한은 우리가 미분 계수의 정의와 동일하고 절대값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정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f'0는 0이기 때문에 이 값은 바로 0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변의 극한이 0이 되어지고 이 절대값이라는 것은 결국 이 극한도 0보다 사실은 크거나 같은 그런 값이기 때문에 그 극한이 0과 0 사이에 존재하게 되어져서 조임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이 절대값의 극한은 0이 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절대값의 극한이 0이면 절대값을 뺀 것도 극한이 0이 되어지죠. 여기서 이 값으로 오는 과정도 사실 조임 정리가 적용이 된 것이죠. 자, 조임 정리는 우리 교재 CRM 69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의 극한이 0이면 절대값 뗀 것도 극한이 0이다. 그런데 이 값은 무엇이냐면 G'0였다라는 것이죠. 본래 G'0의 값이 바로 이것이었다. 자, 따라서 우리는 G'0의 값을 0으로 구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말은 G는 X = 0에서 미분 가능하며 G'0는 0이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전공 B에 나왔던 전공 B의 7번 문제인데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차분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함급수가 실수 전체 집합알에서 전별 수렴함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했죠. 자, 일단 첫 번째는 전별 수렴함을 일단 보여라. 함수함급수가. 그러면은 그 함수함급수의 극한함수겠죠. 예, 요 함수는 함수함급수의 극한함수, 전별 수렴했을 때 극한함수이고, 요 fx가 이제 두 번째는 균등 연속임을 한번 보여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문제가 두 개인데 자, 1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 fx가 균등 연속임을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어진 것이 아크탄젠트 x죠. 그래서 필요한 요 아크탄젠트 x의 함수를 선생님이 일단 이제 풀이에 필요로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놨고,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게요. 자, 함수함급수. 요 함수함급수가 R에서 전별 수렴함을 한번 보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전별 수렴한다라는 것은 일단 x를 고정했을 때 그 급수가 수렴함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 급수에 아크탄젠트 x가 그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크탄젠트 x의 특징을 일단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면은 아크탄젠트 x는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이런 함수가 되고, 그거 위에 이렇게 y = x가 놓여져 있죠. 그러면은 자, 요 오른쪽만 보면 아크탄젠트 x보다 이 y = x가 더 크거나 같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왼쪽에서는 그게 뒤집어져 있지만 우리가 절대값 함수를 돌려버리면 요 아크탄젠트 x는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가게 될 것이고, y = x는 그 위에 이렇게 놓이게 되겠죠. 자, 그것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인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적에는, 자, 아크탄젠트 x보다는 x가 크거나 같죠. 요런 얘기가 된다 이 말이고,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자, x가 아크탄젠트 x보다 작다. 즉, 아크탄젠트 x가 x보다 크거나 같은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이 절대값 함수로 돌려버리면 아크탄젠트 x는 절대값 x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성질을 가지게 되겠죠. 자, 아크탄젠트 x, 절대치 아크탄젠트 x는 자, 이런 함수가 되기 때문에 y = x보다는 y 절대치 x죠. y 절대치 x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 이 성질을 이용하여야지 우리가 이 급수를 전별 수렴함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실수 아래에 있는 적당한 x를 고정을 하고 우리가 이 급수를 가져옵니다. 자, 이 급수 n = 1에서 무한대까지 이 서메이션 급수를 하는데, 절대값 n분의 1 아크탄젠트 n분의 x 대신에 x0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n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항상 양이니까 그리고 절대값 앞으로 빼내주고, 이 절대치는 이제 아크탄젠트에만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죠. 또 요 아크탄젠트 x 절대값 아크탄젠트 x보다는 절대치 x가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보다는 절대치 n분의 x0가 더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런 부등호가 성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n은 양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메이션 안에 절대값 자 n제곱분의 x0 이렇게 일단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우변에 있는 급수라고 하는 것은 자 보시면은 n제곱이 양수니까 좀 선생님 따로 뺐고 x0는 우리가 고정하였으니까 어떤 실수값이 되겠죠. 요렇게 이 우변의 급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n제곱분의 1의 서메이션은 우리가 p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하는 p급수다. 따라서 얘는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는 얘보다 수렴하는 급수보다 작거나 같은 이 함수한 급수, 요 급수는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급수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급수의 비교 판정법은 CRM 176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변의 큰 급수가 수렴하면 그보다 작은 급수는 당연히 수렴하게 된다라는 정리죠. 따라서 우리는 이 함수한 급수는 전별 수렴한다 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1번에서 이 함수한 급수가 그죠? 전별 수렴함을 일단 보여주었고 이제 2번에서는 이 함수한 급수의 극한함수 즉 요 fx가 균등 연속임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리가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하나를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fx가 균등 연속임을 보이는 방법을 우리가 CRM 100을 이용을 할 텐데 100과 CRM 101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0을 보면은 이 함수 f가 D에서 R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할 때 f는 D에서 정의역에서 이제 미분이 가능하고 f'이 6개이면 f가 립시츠 함수다 라는 것을 우리가 CRM 100에서 배웠었습니다. 또 이어서 f가 D에서 또 립시츠 함수이면 f는 동일한 정의역에서 평등 연속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조합하면 어떻게 되냐? 자, f는 D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도함수가 6개이면 립시츠 함수이고 또 립시츠 함수이면 평등 연속이므로 우리는 f가 D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도함수가 6개라는 것을 보이면 평등 연속이 된다라는 결론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CRM 100과 101을 통해서 이 함수 f가 평등 연속, 여기서 균등 연속이라고 했는데 같은 말이죠. 균등 연속임을 보이기 위해서 첫 번째는 f가 D에서 미분이 가능함을 보이고 두 번째는 이 f'이 6개임을 보여보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제 전체적인 구도는 이 극한함수가 미분 가능함과 또 그 도함수가 6개라는 사실을 보여주면 우리는 이 평등 연속이다, 균등 연속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크게 f가 미분 가능함을 보이고 두 번째는 도함수가 6개임을 보일 것인데 자, 이 2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고 지금 1번이 아주 이제 어려운 증명이 되겠죠. 자, f가 미분 가능함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또 CRM 192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함수한 급수에 대한 정리, 증명이죠. 자, 폐구간 AB에서 정의되는 함수열 FN에 대해서 이 함수열 FN이 미분 가능하고 도함수 FN'이 연속이면 얘가 미분 가능하고 도함수가 연속이고 그죠? 또 이 함수한 급수가 F로 전별 수렴을 하고 또 FN'에 대한 함수한 급수가 평등 수렴하면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을 하면 이 결론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 1, 2, 3을 만족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 극한함수 F는 미분이 가능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미분이 가능하고 FN'에 대한 급수가 F'으로 평등 수렴을 하며 또 얘도 이 식도 만족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FN의 급수를 미분한 것은 FN을 미분해서 그죠? 다 더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예를 보이겠다는 것인데 미분 가능함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요 1, 2, 3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요 fn 함수열이 뭐냐면 이 함수열 fn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그죠? 이 안에 거가 되겠죠. 요 안에 거가 얘가 fn이 되는 것이죠. 얘가. 그리고 요 fn 다시는 이제 우리 계산을 해볼 것이고 fn에 대한 무한급수는 요 급수, 요 함수한 급수를 말하고 미분한 거의 급수는 또 얘를 미분해서 급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fn이 미분 가능하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아크탄젠트 x는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fn이 미분 가능하면 우리가 자명하게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겠죠. 또 fn 프라임이 연속이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fn 프라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fn 프라임은 n분의 1 곱하기 아크탄젠트 n분의 x를 미분한 것인데 아크탄젠트 x를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 되겠죠. 자, 그걸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n분의 1은 그대로 오고, 그리고 요 x 대신에 이제 n분의 x가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1 플러스 요 n분의 x를 제곱한 거, n 제곱분의 x 제곱분의 요거 분의 1을 쓰면 되는데 거기에 이 합성되어 있는 요 n분의 x를 미분한 n분의 1을 한 번 더 곱해 주어야 되겠죠. 합성함수의 미분이죠. 자, 그러면은 요 n분의 1과 n분의 1이 만나서 분자가 n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분자 분모에 우리가 n제곱을 곱해 주면 1이 되고 얘는 n제곱 플러스 x제곱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fn 프라임을 계산을 했는데 얘가 연속이라는 것은 그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번은 fn이 미분 가능하고 fn 프라임이 연속이라는 것은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 함수한 급수가 f로 전별 수렴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보였죠? 1에서 보였죠. 1에서 보였죠. 자, 그래서 두 번째도 일단 성립을 시켰다라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도함수에 대한 무한급수가 평등 수렴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f는 자, 미분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fn 프라임이 평등 수렴한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오른쪽 이 증명인데요. 우리가 C열은 192 방금 우리가 보았던 확인하였던 그 정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폐구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적당한 R을 둬서 이 FN을 폐구간 -R에서 R까지 이 폐구간에서 R로의 함수로 정의를 하고 FNX를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한 급수 FN의 함수한 급수는 이렇게 주어졌고 이건 우리가 계속 봐왔던 것이고 FN을 미분한 것은 자, 방금 보였죠? 이렇게 해서 n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된다. 이렇게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fn 프라임 x에 대한 함수한 급수는 이렇게 되는 것인데 얘가 평등 수렴함을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 얘가 평등 수렴함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바이어스트러스 M 판정법 C열은 186에 나와 있는 이 바이어스트러스 M 판정법을 쓰겠습니다. 자, 이 함수한 급수가 평등 수렴하기 위해서는 요 n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은 n에 관한 함수, 즉 수열을 하나 존재시키고 그 수열의 급수가 수렴하면 이 급수도 평등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이어스트러스 M 판정법이죠. 자, 그래서 절대치 n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다 양의 값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떼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x제곱도 양의 값이죠. 제곱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라서 n제곱분의 1보다는 얘가 작거나 같습니다. 분모가 더 크니까 전체 역수는 더 작거나 같죠. 자, 이렇게 되어지고 그런데 이제 이 우변의 급수라고 하는 것이 수렴하는 피급수죠. 그래서 이 우변이 수렴함으로 바이어스트러스 M 판정법에 의해서 좌변에 있는 자, 이 절대값을 뺀 급수, 이 급수는 이제 평등 수렴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fn 프라임이 평등 수렴한다라는 사실까지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f는 자, 이제 이 마이너스 r과 r의 이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R은 임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F는 R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로 F'이 유계임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 x에 대해서 이 함수한 급수의 극한함수 fx를 이렇게 쓸 수 있고, 우리가 CRM 192에서 증명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자, 이 함수한 급수를 미분한 것, 요 F'X죠. F'X는 이 함수한 급수를 이제 미분한 것이고, 이 미분을 먼저 이 시그마 안으로 넣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시그마 d dx, 이렇게 n분의 1 아크탄젠트 n분의 x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내부를, 요 안쪽을 미분한 것이 바로 n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1이죠. 요거 조금 전에 확인을 했죠. 그래서 서메이션 n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1이 되어지고, 얘는 당연히 이제 n제곱 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성립이 되죠. 자, 이 우변의 급수가 수렴하기 때문에 이 F'X는 6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급수가 이 우변항이 수렴하니까 적당한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F'X는 위로, 그죠? 상계가 되어지는 어떠한 값이 존재하고, 또 당연히 F'X는 0보다 큰 값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F'X는 6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죠. 따라서 자, F가 미분 가능함을 보였고, 또 F'이 유계임을 보였죠. 그래서 F가 미분 가능하고 F'이 유계임으로 F는 립시츠 함수고, F가 립시츠 함수이면은 F는 평등 연속한다 라는 것이 아까 우리가 증명 초반에 보았던 CRM 100과 101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1번과 2번을 보였기 때문에 F는 R에서 균등 연속이다 라고 증명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증명 안에 우리가 사용하여야 될 정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그 정리들을 정확하게 어떻게 정리가 되어지는지를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